태어날 때부터 평생 교체되며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3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그때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옷을 입어도 이제 태가 안 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모르는 사람이 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본다든지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모르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시중에도 탈모를 방지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탈모가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이라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발 이식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근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술로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명환 씨의 탈모가 진행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3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그때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40대 초반 때. 전두부와 정수리 부근의 모발 대부분이 빠져 두상이 훤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가장 그한 게 이미지 관리죠. 그 또래 있는 친구들보다 머리숱이 없음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늙어 보인다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그 다운될 때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사람과 만날 때도 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최근에 탈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과도한 영양 공급이 탈모의 원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과 호르몬 외에 식습관 외에도 뭐 임신, 출산, 그리고 폐경 등의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치료에 앞서 모발의 상태를 살펴보는 박근 원장. 얼마나 오랫동안 탈모가 진행된 탓에 모발이 육안으로도 얇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수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뒷머리 숱도 그렇게 많이 굵지는 않으세요. 흰머리도 좀 있으시고요. 수술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절개식 방법과 비절개식 방법 두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식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유는 지금 탈모가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튼튼한 모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절개식보다는 절개식 방법의 장점이 좀 있고요. 또 특히나 후두부에 지금 가는 머리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흰머리도 있으신데 흰머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식해서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비절개식 방법은 흰머리를 채취하기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채취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명환 씨는 절개식 모발 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을 부위에 모발을 좀 약간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후두부에서 이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긴 모발을 짧게 깎아줍니다. 후두부는 호르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취하는데 좀 따끔합니다. 오늘 수술 중에서 이게 제일 아픈 부분이거든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뭐 따갑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씹는 건 훨씬 더 편하고요. 마취 후 일정 부분의 두피를 절개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피 아래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그 모발 밑으로 진행하는 혈관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혈관과 신경이 같이 주행하기 때문에 혈관을 다치지 않게 해야지 신경이 안 다치게 되고 그럼 이후에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이 줄게 됩니다. 모발 이식에 쓰일 부분을 무사히 떼어냈습니다. 이제 모낭을 채취할 차례인데요.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두피를 절개하게 되면 모낭을 분리할 때 손실률이 거의 없어 대량 이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생착률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모낭을 분리하는 동안 절개 부위를 봉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절개 수술을 하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 봉합을 통해 흉터를 최소화합니다. 이 과정은 흉터 줄이기 위해서 우리 트리코파이팅이란 수봉합인데 이 부분만큼은 흉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봉합된 부분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흉터가 이제 눈에 좀 들뜨게 해주는 약간 좀 특수한 기법입니다. 모발이식에서만 할 수 있는. 모발이 자라는 위치를 피해 두피를 일자로 봉합해줍니다. 흉터가 가느다란 선 형태로 남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고 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라인을 그려 모발을 이식할 범위를 정합니다. 개개인마다 얼굴형과 이마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에 맞춰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연출해 줄 겁니다. 자, 이제 헤어라인을 이렇게 좀 하고 괜찮겠습니까? 헤어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에서 코끝, 코끝에서 눈썹 이연선, 눈썹 이연선 헤어라인 3등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는데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 눈썹이랑 평행하죠,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M자 이마가 되고요.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여자들 이마처럼 약간 동글방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자가 되면 인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꼬불꼬불하게 심는데 요 사이에서도 좀 더 섬세하게 꼬불꼬불하게 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조 정도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수술은 국소 마취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수술에 3,000모 이상의 모발을 이식하는데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의료진이 역할을 분담해 수술을 이어갑니다. 여기 심을 때는 여기 기존에 이제 약하지만 기존에 머리 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손이 이렇게 심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이식한 모발이 기존의 머릿결 방향과 달라지면 뿌리들이 충돌하면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같은 위치와 방향으로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식모기의 바늘에 모낭이 붙은 모발을 하나씩 끼워 넣고 이식할 부위에 정확한 각도로 찔러 넣어줍니다. 사용한 식모기는 수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곧바로 교체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헤어라인을 좀 만드는 부분에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또 단일모로 좀 가는 머리카락을 좀 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전두부와 정수리에는 굵은 단일모와 복합모를 이용해 풍성하고 탄탄한 모발을 만들고 헤어라인에는 가느다란 단일모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술이 끝났습니다. 오늘 심기는 약 한 3,000개 정도 겨우 심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정도 개수? 보통은 이제 보통 우리 3,000개 이상을 기본으로 심는데 오늘 수술바 이상진님 같은 경우에 원체 머리숱이 가늘고 많지 않으셔가지고 뭐 그래도 뭐 애를 써서 억지로 뭐 우리가 원하는 정도는 심었는 것 같습니다. 봉합한 부위는 흔들리거나 자극을 받지 않도록 헤어밴드로 고정해줍니다. 수술 직후이기 때문에 붉은기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김명환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좀 주무신데 좀 어떠셨습니까? 기존 쪽에 뭐 그게 있으니까 예. 바로 걷기는 좀 힘들어서. 예. 옆으로 좀 돌아놓고 하겠습니까? 예. 좀 가까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기를 좀 더 많이 심었고요. 그 앞쪽에를 좀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심겠지 아마 뒤쪽에도 좀 커버가 되면서 보기는 훨씬 더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아마 저녁에는 주무시면 아마 어제보다는 또 훨씬 더 편해지실 거고요. 하루가 다르게 괜찮으실 겁니다. 봉합 부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머리를 감은 후 레이저 치료로 두피의 세포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두피의 대사가 원활해지면 모낭이 튼튼해져 모발의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존감이 뭐 상승하겠죠.
예. 김민수 씨는 2년 전부터 2차례에 걸쳐 모발을 이식했습니다. 기분이 좋죠. 거울을 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울을 사실 보기 좀 싫었는데 지금은 거울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헤어라인이 M자형으로 변하고 정수리의 모발이 눈에 띄게 빠진 상태였습니다. 모발 이식하기 전에는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하기에는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한 번만에 좀 이렇게 쇼킹한 변화를 좀 원했기 때문에 절개식 모발 이식술을 진행해 2년 전에 심은 모발은 풍성하게 자란 상태고요. 2개월 전에 심은 모발은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앞쪽에 헤어라인 했는 부분도 좀 보도록 하죠. 한 달 되셨는데 그죠? 네네. 요 앞에 잔머리들이 다 심었는 모발이다 그죠? 안 빠지고 바로 자라고 있네요 그죠? 아유 다행이네요. 네. 요 모발들이 지금 네. 다 짧은 것들이 지난번에 심은 모발들인데 보통은 한번 다 빠졌다가 새로 자라는데 예. 경우에 따라 바로 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머리들이 지금 안 빠지고 바로 다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 지난번에 부족했던 우리 요 가마 쪽에도 심었는데 네네. 여기도 바로 자라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요 뒤쪽에도 보면 요 사이사이에 지금 빠지고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보기 좋습니다. 괜찮으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심었는 머리는 근본 우리 후두부의 뒷머리를 심었기 때문에 이 머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생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있던 가늘어진 머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더 가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젊은 분들은 심은 머리만 있으면 좀 아쉽기 때문에 이후에 꾸준하게 우리 두피 관리 치료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약물이 있는데 같이 먹어주게 되면 심었는 모발에 부가적으로 기존의 본인의 모발이 좀 더 안 빠지게 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늘어진 모발은 조기에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기장으로 모낭 주위를 자극해주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높아져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모의 진행을 막고 모발의 생장을 돕는 약물을 두피에 직접적으로 주사해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바로 머리가 나진 않지만 이걸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제 원래는 관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삶도 좀 열심히 살게 되고 근데 여기서 머리가 1년 정도 뒤에 언제 나다 보니까 한 6개월 뒤부터 머리가 나거든요. 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게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던 일도 좀 더 잘 되고요. 제2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그냥 대충대충 살았는데 지금 뭔가 좀 에너지 넘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요. 여성형 탈모는 앞머리가 빠지는 남성형 탈모와 달리 정수리 부위의 모발부터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명희 씨는 1년 전 절개 이식술로 정수리에 모발을 심은 후 꾸준히 관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개를 하지 않고 부족한 모발을 채우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이 머리숱이 별로 없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여성형 탈모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정수리의 모발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남은 모발도 얇고 힘이 없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관리를 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빠지고 나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가발도 써봤는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가발도 안 썼어요. 환자분은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의 패턴으로 오셨습니다. 심한 패턴으로 오셨는데 앞머리 헤어라인을 제외한 윗머리 숱이 대부분 탈모가 진행되어서 많이 가늘어져 있고 속살이 훤히 보이는 정도 수준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1차 수술에서는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발로 정수리를 채웠고 이번에 시행할 2차 수술에서는 이식 후 자라난 모발 사이에 난 공간을 메꿔줄 겁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술 역시 후두 보이는 모발을 채취합니다. 하지만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해 모낭을 하나씩 채취할 건데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식이 가능한 모발을 정확하게 판단해 채취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예, 이제 채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봇을 사용하면서 과거의 비절개 모발 이식술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 시간 역시 단축됐죠. 비절개 수술이 생착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좀 사실 상당히 해소해 놓은. 모발 이식술에 쓰일 수 있는 최명희 씨의 모발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2,400모 정도입니다. 하지만 1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머리숱이 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모발을 이식하는 단계부터는 절개 이식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채취한 모발을 끼운 식모기를 이식이 필요한 부위에 찔러 넣어줍니다. 정확한 부위에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성 탈모 환자의 경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 담당 의료진인 장정현 원장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기존의 모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똑같이 넣더라도 들어갈 때 저희가 투터치, 쓰리터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밀어 넣는 게 아니고 구멍을 먼저 내고 그 머리카락의 방향을 따라서 살짝 밀어넣고 옆에 있는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 살짝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생존력이 좀 높아지죠. 네, 굉장히 달라집니다. 약 1시간 만에 수술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뒤쪽 가마 쪽부터 해서 앞쪽 라인까지 좀 심었는데 모수에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빡빡하게 심지는 않았지만 우리 1차 때 심었던 모발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면 훨씬 지금보다 더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술 후에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모발이 자라나면 전보다 머리숱이 풍성해질 겁니다. 무리한 느낌은 있는데요. 네.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 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 지난번 심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제는 1차, 2차 이제 머리를 많이 모발을 심었기 때문에 한 3,000모 정도 이번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예, 좀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활기차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성필 씨는 10년 전부터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1년 전에 모발을 이식했죠. 많았죠. 젊었을 때는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M자형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가운데 조금만 남고 다 없어지게 그렇게 된 형태죠. 후두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발이 빠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의식됐습니다. 사실 머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젊었을 때는 별 사회에 지장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탈모가 생기면서 너무 좀 이렇게 남들이 인식이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게 하겠습니까만 제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보기도 좀 흉하고 이래서 좀 어디 좀 나서는데 좀 굉장히 불편했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2번의 절개 모발 이식술을 진행해 모발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흉터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발이 자라난 상태죠. 기존에 남아있던 주변 모발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한스필링 같은 경우에 지금 먹는 약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우리 자기장 관리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머리는 관계없지만 기존에 있던 가는 솜털들이 좀 더 자라고 여기 약간 좀 더 굵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치료와 그 먹는 약을 같이 겸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피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은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줘야
모발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요. 두피에 약물을 골고루 도포한 후 스팀기로 수분을 공급해 두피를 불려줍니다. 노폐물은 시간이 흐르면 또 쌓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치료 후 두피에 레이저를 쏘아 모낭세포들을 자극합니다. 꾸준한 관리로 튼튼하게 자라난 모발을 빗어보는 한성필 씨. 2차 수술을 한 뒷머리도 얼른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네. 좀 기분도 많이 좋고 네. 뭐 머리 자우전 예전보다는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도 없고 네. 아주 뭐 머리가 이만큼 벌써 생겼다는 게 뭐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요 지금 앞머리가 있고 뒤진 좀 없습니다만은 네. 2차 시술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뭐 10개월 후면은 앞머리처럼 뒤에도 이렇게 풍성해져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최상록 씨도 10년 전부터 탈모가 진행되면서 가발을 착용해왔습니다. 또 보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가발을 쓰고 있는 동안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한 점이 도드라져 모발 이식술을 결심하게 되었죠. 작년 7월에 1차 절개 이식술을 받았고 지난 8월에 2차 절개 이식술을 받아 모발이 올곧게 자라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쓰기 전에는 사람 대하면은 나이를 많이 봤었는데 가발 쓰고부터는 좀 적게 보고 그게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가발 쓰고 후부터는 불편한 점은 처음에 그 음식 먹을 때 1차 때 이렇게 앞에 심었는데 원체 모발이 가늘고 숱도 별로 없으시고 탈모는 심하신 상태였는데 그래서 2차를 하면서는 좀 더 앞쪽도 좀 보강하면서 좀 더 뒤쪽까지 심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때 수술 자국인데 별표시 안 나고 2차 때는 지금 아직 약간 붉은기가 살짝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좀 좋아지실 거예요. 관리 치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액화질소를 이용한 냉동 치료로 두피를 얼렸다가 녹이면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전보다 풍성해진 모발처럼 최상록 씨의 자신감 역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고 오래간만에 보는 지인들은 머리가 많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죠. 탈모는 유전과 같은 선천적 원인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세가 발견된다면 즉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탈모는 의학계에서는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탈모가 있을 때 먼저 민간요법을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초기에 일찍 대처를 하게 되면 이런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풍성한 모발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전문 병원까지 오기에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러면 방법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뭐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관리 치료, 바르는 약으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